윤석열 후보 그리고 선거 캠프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지지자들 다 떠나가는 수가 있다. 지금 이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기사 나왔는데, 이게 중앙일보가 저는 요새 대단히 윤 후보한테 악의적인가? 윤 후보 지지율 박살내기 위해서 작정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싶어요. 권력 개혁을 위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문제예요? 지방자치가 문제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가 중앙집권, 대통령제입니까? 지방자치입니까? 아니, 저는 지금 성남에서 뭔 일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성남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성남에서 뭔 일이 났는지 우리가 알았을까? 우리 몰랐을 겁니다. 이재명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남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성남만 있나요? 또 다른 화천대유가 한두 개가 아님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지요. 그치요. 도시개발공사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도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오늘 의문사 하셨죠. 지금 우리가 유한기 사장이 이렇게 가셨는데, 포천에서도 화천대유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그리고 언론들이 팔까요? 이 대선 일정이 이렇게 빡빡한데 유한기의 죽음을 성남 말고 포천 관점에서, 포천에선 또 뭔 일이 있었냐 하고 우리가 까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유한기의 죽음이 성남의 일을 덮기 위한 죽음일 수도 있고 포천의 일을 덮기 위한 죽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총체적 실패가 대장동 그리고 지금 포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산도 말 많고. 그런데 문제는요, 지역 언론, 지역 정치가 토착화돼 있죠. 토착 세력화돼 있고,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여러분 문제가 공론화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뭐 확실한 게 있어요. 또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요, 업자가 여러분 무슨 출신들이에요? 업자의 출신들, 이런 거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데, 업자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고양이고 포천이고 안산이고 청주고 성남이고 뭐 어디고 간에 이 업자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업자들이 여러분 깡패 출신들이야. 평택도 마찬가지고 업자들이 깡패 출신입니다. 깡패가 건설업자도 하고 디벨로퍼도 하고 얘네들이 금융까지 해. 얘네들이요, 깡패들이 건설업자, 금융업자, 로비스트를 다 해. 이거 여러분 현실입니다. 깡패 출신들이 다 헤쳐먹고 있어요, 지방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분, 깡패들이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지방에서? 깡패들이 지방에서 선거운동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애들 깡패 새끼들 추적을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와,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어, 깡패가. 여기서 띠구를 띠두르고 동네 후배들한테 야 누구 찍어라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여야 안 가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요 있잖아요. 대통령제는 부패한 지방 세력을 누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제도지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있잖아요. 직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제는 국가적 총력전으로 산업을 일으켰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지방자치제가, 그리고 지방정치가 난리였으면 경부고속도로도 못 갈았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는 돈에 탈탈 모아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결정 자체를 할 수 있었던 게 대통령제니까 가능했지. 지방 분권 상태에서 그 4.19로 무너진 그 민주당 정권 같았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 거기서 민주당 정부에서도 기획안이 다 있었다 이러는데 그 기획안이 있었으면 실행력이 있었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인프라 깔아야 되고 항구 개발해야 되고 수출입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밀어붙일 힘이 있었냐고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상하원, 양원제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두 개예요. 지방자치화고요. 소선거구제입니다. 지방자치와 소선거구제가 국회의원들을 지역 양아치들의 볼모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권력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권력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유럽병, 독일병이에요. 이건 유럽병, 독일병이에요. 대한민국 식자층 있잖아요. 좌우를 넘나드는 유럽병, 독일병의 결과라고요. 이게 김희정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지방자치를 이상적인 거. 여기 독일 아닙니다. 여기 유럽 아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여러분 이게 이재명 지사 오늘 이재명 후보도 오늘 얘기를 하는데 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노동이사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총 민주노총이 경영에 참여한다. 이거 대한민국 자살행위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적자가 나도 임금이 올라야 된다. 우리 탓 아니야. 적자가 나는 건 경영진 탓이지. WDJ님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노조에서 경영 참여하는 거 이걸 경제민주화라고 불러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요 그러니까 지방 카르텔들 뭐 기타 등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킨 결과 지방 세력 그리고 이익 단체들이 카르텔이 돼버렸어요. 통제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고 통제되지 않는 지방 세력이 바로 해서 화천대유 같은 일을 해버린 거라고요.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 감시 체제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강화는 재앙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정치의 개혁은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소선거구제를 혁파해야지 지방을 절대적 성역, 지방을 절대적 성역화하니까 그리고 지방은 불쌍해요 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패턴이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중앙한테 기빨린 지방이에요. 지방은 불쌍해요. 그러니 예산 내려주세요. 언더도그 말하고 지방 정치에 대해서 지방에 예산 내보내는 거를 어떻게 썼는지 지방을 욕하냐 중앙이?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든 이 자식들아 상관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지방은 성역이 아닙니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보다 훨씬 더 부패했어요. 지방을 절대적 선, 피해자로 만들고 중앙만 욕한 다음에 예산을 쪽쪽 빨아간 결과 화천대유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원로들이 대통령 권력의 약화를 꿈을 꿔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협친이 뭐니 하면서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지지자 훅훅 떠나가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김병준, 김종인 이런 분들이요. 저는 윤 후보를 지지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도대체 어떡하려고들 아주 지지율이 붙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이 인간들이. 그리고 이거 유럽을 이상향으로 보고, 특히 독일을 이상향으로 보고 자꾸 우리나라 사회를 독일에 대입하지 말라고, 정신들 차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가장 문제는 화천대유는 저기 밑에 미천한 것들이 벌이는 깡패 새끼들하고 미천한 것들이 벌이는 일이지 우리 같은 고상한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나? 눈앞에 보이는 게 대통령의 실패? 대통령제의 실패? 무슨 대통령제의 실패? 중앙이 약화돼서 지방을 통제 못한 그런 대통령제의 실패? 지금 예산 시즌인데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 예산 내려보내면 입 다물어 주지 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예산을 지역에 뿜빠이 하면서 어떤 선택과 집중도 못하게 하고 SOC 여기에다 SOC 하나 지었으니까 여기다 SOC 하나 지어주세요. 여기다 산업지구 하나 만드니까 여기도 해주세요. 지방은 피해자예요. 국가 발전 전략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그래서 찢어 발겨버리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자원을 찢어 발기고 있는 이 소선거구제와 지방 자체가 멀쩡한 제도라고? 지금 여러분 미중 패권 같은 게 다시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 리더십이 필요하지, 권력 분산으로 문제 해결되는 나라 아니고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하는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방자치와 소선거구제 그리고 총리의 권한을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정 요소로 합쳐서 대통령의 힘을 뺀 87년 체제 자체의 실패다, 이건. 87년 체제의 실패는 대통령제 약화에 있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민도 수준, 언론 수준에서 지방 구석구석에까지 다 중앙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방 자치를 하면 지방 언론이 발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힘을 빼면 어마어마한 부패 세력과 토호 세력이 활기를 칠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선거나 하니까 화천대유가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화천대유를 알게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제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유한기가 자살하고 있는 사건에서 우리가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있다는 걸 직시해야죠. 중앙정치에, 중앙정치도 다 지방으로 찢어 발겨지는, 중앙이 올라와서 지방으로 돈을 빼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소선거구제 이 자체의 문제로 봐야죠. 이거를 대통령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 지방 권력, 토호들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권력 재편이 간다? 저는 결사반대입니다.